He said, "What's the most you ever lost in a coin toss?" I'm looking for Llewellyn Moss. You go up to his trailer. Yes. Do you want to leave a message? Yes. Call it. Call it.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작품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입니다. 또 최근에 국내에서 재개봉도 돼서 네. 많은 분들 기억에 생생하시지 않을까. 네. 희대의 살인마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희대의 헤어스타일 같아요. 이 희가 웃길 희자. 네. 정말 웃긴 헤어스타일인데 배는 큰 대자, 네, 네. 크게 웃기는. 크게 웃긴 헤어스타일인데 이 헤어스타일로 연기를 할 때 배우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상대 배우들이. 약간 범죄와의 전쟁의 김성규 씨의 헤어스타일이 그러네요. 약간 비슷하네요.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네. 사실 이 헤어스타일 자체가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코엔 형제 자체가 당대를 표현하기 위해서 한 1980년 정도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전후했을 때의 당시에 어떤 사진들을 이렇게 찾아보는 과정에서 텍사스 주변에 어떤 포주의 사진을 봤대요. 그래서 포주의 헤어스타일이나 어떤 전체적인 느낌이 이런 모습에 가까워서 거기서 차용해서 만든 그런 또 외양이라고 하죠. 제가 기사 본 기억이 나는데 하비에르 바르뎀도 이 헤어스타일 너무 싫어가지고 할 때마다 감독한테 뭐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하지만 표정으로 이 모든 헤어스타일을 극복한 굉장한 배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비에르 바르뎀이 워낙 또 좋은 배우이기도 하지만 이 영화에서 연기는 정말 굉장했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이 하비에르 바르뎀이 연기했던 이 안톤 쉬거라는 캐릭터, 또 하비에르 바르뎀의 연기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 하비에르 바르뎀이 극 중에서 연기할 때 이 배역은 일단 외국인으로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그 안톤 쉬거라고 하는데 쉬거의 스펠링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근데 쉬거라는 안톤 이름이 나는 있는가 무슨 레퍼런스가 있는가 해서 한번 검색해 본 적도 있는데 없어요. 약간 오스트리아 이름 같기도 하고 네. 독일 이름 같기도 하고 굉장히 국적을 알 수가 네. 없는 그런 부분. 물론 이제 얼굴을 보면 인종적인 부분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안톤 쉬거라는 이름, 다시 말해서 세상에 없을 것 같은 이름이면서 곡 중에서도 외국 출신의 사람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 이 영화에서 이 캐릭터가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한 위치를 설명해 주기도 해요. 그런 면을 일단 먼저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캐릭터는 그야말로 이제 눈빛으로 압살하는 그런 캐릭터지 않습니까? 근데 극 중에 이제 이 루엘린을 찾아가기 위해서 루엘린이 이제 있는 그 트레일러 파크에 관리인 여성을 찾아가서 물어보게 되는데 이분이 또 기가 굉장하시잖아요. 포스가. 네. I'm looking for Llewellyn Moss. I ain't at liberty to give out no information about our residents. Where does he work? Did you not hear me? 상대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죽이지 못하고 나오다가 살짝 돌아볼 때 그 표정 같은 것은 정말 무시무시하죠. 저는 그분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눈빛을 견뎌요. 견과류 같은 걸 먹으면서 목이 메이니까 그것을 간신히 그냥 그 넘길 때 어떤 그런 무시무시한 바로 이 장면이죠. 여기서 견과류를 먹을 때 어떤 느낌이라든지 혹은 웃는 건지 아닌 건지도 알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살짝 지어주는 살인 미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살인 미소 얘기하시면 우리가 아는 살인 미소가 약간 너무 다른 흉악해지잖아. 말 그대로 살인 미소죠.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떤 하베르 바르뎀의 희대의 그런 명령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No. I ain't gonna call it.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은 영화를 너무 잘 만든 영화예요. 물론 당연히 이제 하베르 바르뎀 연기도 훌륭하기도 했습니다만, 근데 안톤 쉬거를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화에서 이 캐릭터 자체를 보다 보면 초기에 처음에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텍사스의 광활한 어떤 그 황폐한 어떤 벌판을 보여주면서 끊임없이 내레이션이 나오게 되는데 그 내레이션은 에드라는 이 사건을 풀어나가는 늙은 보안관에 관한 보안관이 말하는 그런 내레이션이잖아요. 10대에 아주 이해할 수가 없는 무시무시한 악 같은 그런 어떤 살인마, 자기 여자친구를 죽였던
그러면서도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던 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세상이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폭력에 물들어가는가를 탄식하는 늙은 보안관의 목소리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보여주는 것은 탈옥을 하는 바로 안톤 시거를 보여준다는 거죠. 사실상 이 영화의 시작은 어떤 느낌인가 하면 그렇게 해서 사형당한 10대의 킬러가 만약에 잡히지 않거나 탈옥을 하면 안톤 시거가 됐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에드가 바로 이렇게 자기의 어떤 무력감을 말을 했던 것처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악의 존재가 바로 안톤 시거다라는 것을 초반부터 서로 다른 이야기와 서로 다른 그 시각으로 잡히는 어떤 장면들을 겹쳐서 보여줌으로써 그런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저의 오늘 1분 브리핑에 전 복선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1번 유형으로 안톤 시거를 꼽았잖아요. 네. 보통 이런 악인들은 보통 혼돈을 표현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악당들은 질서정연한 세상을 파괴하고 무차별한 어떤 폭행으로 혼돈을 만들어내는 사람인데 제가 보기에 안톤 시거는 혼돈이 아니라 질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질서를 부여하고 싶어하고 질서를 바로잡고 싶어하는 악당이 바로 안톤 시거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맞습니다. 이 영화의 또 주제하고 안톤 시거가 담당하고 있는 질서와 굉장히 깊은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곡 중에서 우디 해럴슨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안톤 시거가 어떤 자냐? 그 자는 원칙이 있는 자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안톤 시거의 원칙이 뭐냐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바로 그걸 설명해주는 영화의 소품이 있다면 그게 동전일 것이다 라는 얘기죠. 동전이라는 건 사실 앞하고 뒤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사람의 목숨하고 관련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고 독특하면서도 무시무시한 게 뭔가 하면 자기 의지로 상대를 죽이는 캐릭터가 아니다라는 측면입니다. What's the most you ever lost on a coin toss? Call it. Call it. Yes. For what? Just call it. 한적한 길가에서 주유소에 들어가서 시골에서 기름을 넣다가 이 주인이 뭔가 하는 것이 자기를 거스린 거예요. 죽이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상대에게 기회를 주고 기회는 뭔가 하면 동전을 던지게 하는데 죽이고 싶었던 남자조차도 동전을 던져서 죽지 않는 쪽으로 나오면 살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캐릭터는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이 있어서 이놈은 죽여야 돼, 이놈은 죽이지 말아야 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죽이고 살리는 것조차도 우연에 의지하는 캐릭터다. 그런 악마다. 다시 말해서 안톤 시거는 약간 좀 비유적으로 말을 하면 우연이라는 것이 인격화된 악마처럼 보인다는 거죠. All right. Heads then. Well done. 저는 또 한편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았습니까? 우연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사랑합니다. 카오스라고 파이팅!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연은 얘들한테 잘 얘기도 어쩌면 하고 어떻게 다른 아이들을 질서를 잘 나라는 마무리 생각을 하고 근사하게 하란 말이야. 안톤 시거는 그걸 믿기 알았죠? 때문에 우연을 그게 질서로 너의 생각을 능력이다, 하는 것 그런 게. 같아요. 알겠니? 공부 잘하는 것보다 그러면서 더 이제 이 중요한 영화는 거야, 계속 그게. 이때 이상한 굉장히 복잡하게 안녕. 꼬인 어떤 추격 사랑합니다. 라인들을 갖게 되는데 영화에서 보면 안톤 시거를 제외한 사람들은 계속 흔적을 남겨요. 그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처음에 안톤 시거한테 살해가 되는 경찰관이 잠깐 나오잖아요. 경찰관이 막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그 발에 어떤 그 뒷굽에 있는 어떤 그런 흔적들이 바닥에 그 발버둥 치는 흔적이 굉장히 끔찍하게 남게 되죠. 근데 영화는 그 장면에서 그의 하반신만 비추거든요. 근데 이 장면이 뒤에 한 번 더 나와요. 그게 언제 나오냐면 트레일러 밑에 돈가방을 감추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루엘린의 모습이 초반에 나오는데 역시 똑같은 장면으로 그의 하반신만 비추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크기의 어떤 그런 사이즈의 두 가지 샷을 통해서 쇼트를 통해서 사실은 두 사람을 겹쳐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죽은 경찰관의 운명 속에 루엘린의 앞으로의 어떤 여정 같은 것을 겹쳐보면서 굉장히 무력감과 공포 속에서 사실 이 이야기를 보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죠. 여기 등장인물들은 다 그렇게 흔적을 남기게 되고 루엘린은 굉장히 똑똑하게 도주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추격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상대가 고스란히 그 자취를 밟아오는데 정반대로 안톤 시거는 흔적을 안 남겨요. 흔적을 안 남기기 위해서 자기 동료들을 죽이고 심지어 사용하는 무기도 총을 사용하지 않고 희대의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게 되죠. 공기 압축해가지고. 네. What is that? I need you to step out of the car, sir. What is that for? You. Will you hold still, please, sir?
영화를 전부 다 보게 되면 사실은 그게 소도살 기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어쨌건 그 기구의 특징은 뭔가 하면 흔적을 남기지 않는 거죠. 총으로 쏘게 되면 총알이 남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안톤 쉬거는 흔적을 지우면서 가는 그런 인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 영화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동전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인간이 걸어가는 어떤 길의 궤적이 있는 건데, 그런 인간의 길과 동전의 길이 사실은 다르지 않다라는 데 이 모든 영화의 코엔 형제가 갖고 있는 어떤 인간의 운명에 대한 탄식 같은 것이 담겨 있는 영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Do you see me? 이 많은 분들이 이 영화 제목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대체 무슨 뜻이야? 라고 생각하고 해석이 분분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해석의 마지막에 일면을 보안관 에드가 마지막에 꿈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 꿈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단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안톤 시거가 상징하는 건 어쩌면 죽음이 아닐까. 죽음이 인간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게 안톤 시거가 아닐까. 죽음이라는 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질서 같은 거잖아요. 우리는 카오스를 느끼지만 사실은 굉장히 질서 정연한 삶의 방식이 죽음이기 때문에 저는 죽음이 바로 안톤 시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에드가 안톤 시거랑 정면 대치하진 않지만 같은 공간에 있는 장면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때 안톤 시거는 왜 에드를 죽이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역시 바로 이 말씀드린 죽음에 대한 이미지와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재밌는 제목이 바로 이 제목이 아닌가. 근데 어쨌건 이 영화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목은 약간 좀 근데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을 가끔 해요. 왜냐하면 이 제목은 굉장히 유명한 시에서 갖고 온 건 예이츠의 시인 비잔티움으로의 항해라는 어떤 시가 있는데, 그 시의 첫 줄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영화의 제목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가 아니라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번역해야 더 원뜻에 가깝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어쨌건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아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노인은 최약자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약자조차도 그 약자를 위해서 기능하는 어떤 것들이 없는 나라면 그 세계가 얼마나 황폐하겠는가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노예인은 가장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경험이 많아서 영화에서 보면 에드는 사실은 초반에 모든 상황을 보면서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를 다 정확하게 추리해냅니다. 그렇게 경험이 많고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에드가 뒤로 갈수록 점점 무력하게 되고, 이 영화 전체를 보면 사실은 에드가 하는 일이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노인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조차 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황폐하면서도 카오스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은 사실은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측면은 사실은 그런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을 것이다. 이 한글 제목을 지으신 분은 좀 더 단호한 거죠.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없는 거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인간의 삶을 긴 선으로 봤을 때 죽음이 맨 끝에 있다고 친다면 이 죽음과 가까워질수록 약한 존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태어난 아이는 사실은 약한 존재이지만 앞으로 살 날 생각하면 엄청나게 강한 미래의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노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이 노인을 대하는 죽음의 태도는 무엇인가를 안톤 시거가 상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사실 둘 다 걸작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쉽지 않지 않을까. 네. 악역이기 때문에 누가 더 나쁜 사람들을 골라야 되나, 아니면 더 완성도를 꼽아야 되나 고민이 되는데, 일단 부자주의겠죠, 그래도. 영화로 보자면, 영화의 완성도를 보자면 일단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가 저한테는 더 인상적인 강렬한 영화였던 것 같고, 다시 봐도 정말 좋은 장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그렇게 꼽는데, 그래도 최고의 장면은 이 장면을 좀 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니발 렉터가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들으면서 벌이는 어떤 일들, 그리고 그 장면에서 계속 음악을 들으면서 그 음악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 장면은 정말 다시 봐도 너무 소름 끼칠 정도로. 이후로는 이제 그 음악이 다시는 이전처럼 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시 봤는데도 무서워요. 그 장면을 꼽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비슷하면서 다르다고 할 수도 있는데 두 영화 중에 둘 다 사실 정말로 걸작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더 좋아하는 것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장면도 저도 양들의 침묵에서 꼽고 싶은데 저는 아까 잠깐 길게 말씀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처음 클라리스 스털링이 한니발 렉터를 만나러 가는 장면 네. 그 장면을 꼽고 싶은데 영화에서 인물이 등장하는 영화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장면 중에 하나가 아마 그 장면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장면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상 주인공인 클라리스 스털링의 시점으로 그 인물을 소개하는데 그러다가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고 신분증을 보여주는 순간 한 걸음 앞으로 더 와달라고 하고 그러는 순간 그의 시점에서 그를 바라보는 장면으로 어떤 시점의 어떤 바뀌는 부분의 어떤 무시무시함이라든지 뒤로 갈수록 한니발 렉터는 크게 나오거든요. 빅 사이즈로 빅 클로즈업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상대를 바라보는 클라리스 스털링이 한니발 렉터에 완전히 압도됐기 때문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영화의 기본적인 언어를 다루는 방식까지 사실 그 장면은 탁월한 명장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Yes, I'm a student.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두 편의 영화를 통해서 최고의 악역 네. 이 주제로 두 편을 다뤄봤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네. 악으로 깡으로 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피디님이 자료화면을 쏟아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약간 기에 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악으로 못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네, 너무 막 얼굴이 겁에 질린 얼굴이셔가지고 그래서 네, 그 정도로 아주 굉장히 무시무시하면서도 뛰어난 두 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두 편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